자, 지금 시간이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장 끝났고요. 와, 오늘은 뭐 장이 엄청나게 다이나믹했네요. 자, 선물은 0.29%, 1.25포인트 올라서 431.80에 끝났습니다. 여전히 월봉, 양봉, 주봉, 양봉, 그죠? 주봉, 양봉입니다. 아직 시가도 못 깼어요. 그리고 일봉은 아랫꼬리가 긴 음봉입니다. 네, 종가가 상승했죠. 종가가 상승했습니다. 와, 추세가 부러졌는데도 결국엔 올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내일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박스입니다. 박스. 위는 누르고 아래는 받쳐요. 그러니까 위에서 누르는 힘은 존재하는데 아래에서 받치는 힘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뭔가 확실하게 결론이 난 건 아니에요. 보시면 위에서 누릅니다. 위에서 눌러요.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고 아래는 또 받치는 게 있긴 있는데 강하게 받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받치는 힘이 있다고. 아래 꼬리가 길어서. 오늘 거래량이 늘었어요. 거래량이 늘었는데 저가도 깨고 고가도 낮추고 다 좋은데 종가가 올랐어. 그래서 아직 하락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아쉬운 부분이에요. 자, 주봉이 오늘 주봉을 보면 딱 하단선까지 왔었어요. 여기 보시면 선물이랑 달리 정확하게 하단선까지 왔다가 올라간 거예요. 자,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 물으면 주봉이죠, 주봉. 주봉이 어떻게 끝나느냐? 윗꼬리가 없는 양봉이냐? 윗꼬리가 긴 양봉이냐? 아니면 윗꼬리가 긴 음봉이냐?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고 지금 상태만 보면 아직까지는 상방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하죠. 근데 월봉으로 보면 지금 위치가 뭐 터무니없이 높은 위치에 있는데 문제는 개인에게 현물 매수를 안 넘겨요. 그러니까 개인에게 현물 매수를 넘겨야 증시가 무너지는데 개인이 현물 매수만 하면 뺏어오기 바빠요. 막 빼앗는다고요. 현물 매수를 하고 있는데 가서 빼앗아. 증권이 뺐고 외국인이 뺐고 막 뺐습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걸 계속 막아요. 이제 내일 봉을 결정하겠죠. 내일 봉을 결정해야 됩니다. 오늘 거래량까지 늘었기 때문에 어쨌든 하락할 의도는 일부 보여줬는데 성과는 별로였어요. 자, 고버스가 내일 오늘 저가를 지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아. 쉽지 않다. 오늘 이걸 양봉으로 버텼어야 되는데 윗꼬리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으로 계속 버텼어야 되는데 못 버텼어. 거래량만 내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과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다. 올라갈 거면 양봉으로 강하게 쳤어야 되는데 계속 밀리고 있어요. 이런 봉을 그리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이런 봉을 진짜로 그리고 있으니까 황당한 거죠. 아침에 3,700억까지 매수했어요. 개인이. 근데 오후가 되니까 3,700억 매도로 바뀌었습니다. 7천억 정도를 매도한 거예요.
그러니 예? 이게 뭐 장중 수급이 7천억이 뒤집어질 정도면 골 때리는 거죠, 사실. 자, 개인이 3,707억 매도, 외국인이 700억 매수, 기관이 1,929억 매수입니다. 선물은 22억 매도예요. 22억 매도. 예. 개인이 1,047억 매도로 끝났습니다. 결국에는 선물도 없어요. 선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아무것도 없는 거죠. 오늘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콜을 53억 매도하고 미니는 35억을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별거 없는 거죠. 콜 매도 53에 미니가 35면 뭐 한 20억 정도? 20억 정도 매도한 거니까 별로 크지는 않아요. 그리고 개인도 콜을 6억 매수한 거니까 뭐 크게 흐름을 바꾸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기관이 콜을 51억 샀는데 밑에는 34억 매도했으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반면에 풋은 8억에 밑에 35억이니까 한 40억 넘게 매수한 게 있죠. 아직 뭔가 강하게 포지션을 잡고 있지는 않아요. 뭔가 강하게 포지션은 잡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선물도 뭐 강하게 들어온 건 없어요. 차라리 선물이라도 매도세가 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22억 가지고 방향을 논할 수는 없겠죠. 계속 박스 치고 있어요. 지금 뭐 사거래일 동안 거의 움직인 게 없어서 그냥 계속 박수 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봉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내려가지도 못하고 시세만 계속 죽이고 있고, 외국인이 지금 콜매도를 꽤 했잖아요. 콜매도를 지금 꽤 해놓은 상태라 박스만 치고 풀이만 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다른 건 뭐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보시면 개인이 콜을 사고 외국인은 콜을 팔아요. 풋은 기관이 잡고 있죠. 증권이 200억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상태에서 뭐 특별하게 언급할 내용은 없는 거예요. 미니풋 보시면 여기는 이제 67억 줄었고, 콜을 보시면 여기도 줄었어요. 그러면 뭐 특별하게 들고 있는 거는 이제 개인이 콜매수 들고 있는 거하고 외국인이 콜매도 들고 있는 거, 그것만 보이는 거고, 반면에 이제 기관은 풋을 들고 있죠. 근데 선물을 보면 아직 큰 움직임이 없어요. 거기서 딱 멈춰 있어요. 2조 8천억? 2조 8천억에서 딱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도 아직 매수세를 키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파생은 계속 그냥 옆으로 가면서 시간만 죽이고 있어요. 콜매도 친 거 시간 죽여가면서 그냥 시세 없이 계속 가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7월달 현물을 봐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 좀 줄였어야 되는데 오히려 늘었어요. 그래서 개인은 지금 1조 5천억 대로 다시 증가했고, 외국인은 1조 8천억 대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개인이 현물을 사야 이 장이 무너지는데, 외국인은 현물을 안 팔고 안 팔아요. 사는 게 아니라 안 판다고. 그리고 개인이 현물을 팔고 있으니까 못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위치가 엄청나게 부담스럽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뭐 개인이 현물을 팔고 있으면 방법이 없는 거죠. 개인이 현물을 파는데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아침처럼 개인이 현물을 사면
1.2%까지도 하락했다가 개인이 현물을 싹 다 팔아버리니까 오히려 반등해가지고 끝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1조 5천억이 큰 돈이 아니잖아요. 1조 5천억이 큰 돈은 아니라고요. 근데 이 돈 가지고 지금 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거니까 답답한 거죠. 이게 뭐 5조, 6조 이렇게 돈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면 뭐 이 돈이면 충분히 시장을 그렇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정도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7월달 누적이니까 그렇지 6월달까지 이렇게 누적해서 보시면요 9천억밖에 안 돼요. 9천억. 그러니까 지금 9천억 정도의 돈으로 360에서 430까지 70% 올렸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거죠. 외국인은 3.7조 원. 작지도 않지만 크지도 않죠. 근데 이걸 정리를 안 하니까 이 힘이 그대로 작용이 돼서 안 내려가는 거죠. 기관은 팔고 금투는 사요. 그러니까 기관이 많이 파는 거죠. 금투가 1.2조인데 기관이 2.4조면 3.6조를 팔고 있는 거예요. 증권을 빼면. 그러니까 시장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기관은 다 빠져나가고 있다고. 딱 이걸 보고 설명할 수 있는 건 기관은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지금 시장에 들어오는 건 금투지, 투신, 뭐 연기금, 사모펀드 다 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관은 빠져나가는데 증권이 버티는 거고 외국인만 매수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같이 매수해요. 기관과 외국인이 같이 매수하면서 개인의 현물을 대량으로 매도시키면서 증시가 폭등했는데 지금은 외국인만 끌어올리고 기관은 약간 물러서 있고 기관이 물러서 있으니까 개인한테 매도 물량을 많이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힘은 없는데 이게 힘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1조 원을 매도했다라는 게 그렇게 강력한 매도는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2023년도 11월달, 12월달 두 달 동안 13.5조 원 매도했는데요. 그렇게 매도해가지고 올린 게 50%예요. 그러니까 50% 올리는데 13.5조를 매도시켰는데 지금 70% 올리는데 1조도 안 된다라는 거는 다 팔고 도망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 팔고 빠져나가고 있다. 근데 지수는 안 빠져. 계속 돌려막으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급등했죠. 근데 삼성전자 매수한 금액,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개인이 매도한 금액이 7천억대인데 하이닉스를 매수한 금액이 8천억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퉁친 거지. 퉁쳤다고요. 하이닉스를 8천억대 매수한 거를 삼성전자 7천억대 매도한 걸로 퉁쳐가지고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이 정상적으로 넘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켜봤지만 진짜 답답한 하루였습니다. 이대로 끝나면 오늘 결과만 봤을 때는 상방이 유리해요. 오늘 결과만 봤을 때는 상방이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종가가 내렸어야 돼. 하락할 의지가 있었으면 오늘 종가를 내렸어야 되는데 종가를 올렸기 때문에 아쉽지만 오늘 결과는 상방에 유리하다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오늘 되게 좋은 기회였거든요. 저가도 깼고 고가도 내렸고 다 좋았는데 종가를 못 내렸어요. 자, 오늘 한번 딱 보시면 하이닉스 샀잖아요. 이게 8,336억입니다. 근데 삼성전자를 7,300억을 매도했어요. 합쳐봐야 1,000억인 거죠. 그리고 오늘 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방산으로 때려 막은 거죠. 그래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올랐어요.
현대로템도 오르고. 네.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폭락하는 게 있으면 그걸 상쇄하기 위해서 다른 데 있는 섹터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돌려막으니까 답이 없죠. 많은 돈은 아닌데, 아무리 봐도 많은 돈은 아니에요. 1.5조가 많다고 할 수 없어요. 그리고 9,700억이 많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60에서 430까지 올리는데 1조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올렸다라는 게, 와, 이건 뭐 상식적으로 보면, 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계속 돌린다는 거예요. 계속. 예?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돌리고, 방산이랑 2차전지랑 돌리고, 계속 이렇게 돌려요. 그러면서 다 틀어막는 거죠. 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주봉 종가가 이제 아래쪽으로 가느냐 위쪽으로 가느냐가 관건이겠죠. 예. 하락할 거면 내일 오늘 저가를 깨야 됩니다. 하락할 거면 오늘 저가를 깨야 돼요. 오늘 아래꼬리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예. 하락할 거면 저가를 깨야 됩니다. 오늘자 기준으로 아마 2일봉까지 망가졌을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 건데, 예. 자, 이게 일봉이고요. 2일봉 볼까요? 2일봉 보시면, 아, 종가가 상승했구나. 네, 저가 깨졌잖아요. 저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하락으로 내려갔고, 고가도 내려갔어요. 고가도 내려갔기 때문에 이게 지금 봉은 다 망가진 거예요. 사실 2일봉까지는 망가졌고, 3일봉은 어떻게 됐느냐? 3일봉도 저가가 깨졌어요. 보시면, 네, 3일봉도 저가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나름 오늘 하락이 의미는 있는 거죠. 지금까지 저가를 지키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저가를 깨는 봉이 나왔기 때문에 나름 유의미한 흐름을 만들긴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직 주봉이 안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흐름의 중심에는 주봉이 있기 때문에 주봉을 망가뜨려야 돼요. 주봉을 망가뜨려야 됩니다. 지금 3일봉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망가졌어요. 네? 3일봉까지는 망가졌다고. 2일봉도 망가졌고 3일봉도 망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건 주봉을 망가뜨려야 돼요. 근데 주봉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 내일인데 내일 과연 망가질 거냐? 그게 관건입니다. 내일 오늘 저가를 깨면 저는 스타트라고 보고요. 예. 내일 오늘 저가를 깨면 스타트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워낙 오늘 많이 내렸다가 감아 올렸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락이 반가웠지만 결국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아서 저가를 깨는 것도 쉽지 않게 해놨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워요. 아마 30분봉까지만 대드를 내고 좀 더 내리면 이제 60분봉이 대든다는 상황인데 60분봉은 대드 못 내게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봉은 진짜 잘 망가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잘 망가졌습니다. 봉은 제가 보기에는 잘 망가졌어요. 근데 돈이 안 넘어가. 예? 돈이 안 넘어가요. 돈을 넘겨야 무너지는데 돈이 넘어가는 걸
계속 견제하는 거예요. 외국인도 견제하고 기관도 견제를 하고, 그거 돈이 넘어가는 걸 못 버텨요. 막 오전에 돈 넘어가는 거 보이면 오후에 막 뺏어오르냐고 정신없어요. 한 2천억 3천억 매수하고 있으면 그걸 못하게 하려고, 네, 오후 되면 막, 네, 매도시킨다는 거죠. 그래도 오늘 뭐 일봉 저가 깨지고 2일봉 저가 깨지고 심지어 3일봉 저가까지 다 깨놓은 거는 저는 살짝 긍정적이라고 보고요. 일봉이 거래량도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주봉의 거래량은 부족해요. 75%밖에 안 됩니다. 이따가 6시 되면 조금 더 늘겠지만 뭐 블럭딜 같은 거 없으면 내일 하루에 25%가 나와야 되는데, 하루에 20%가 나온다라고 가정했을 때 거래량은 감소할 확률이 높죠. 내일 거래량이 늘면 하락이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할 텐데 거래량을 늘릴 의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했겠죠. 이제 남은 건 주봉의 윗꼬리가 얼마나 달릴 거냐예요. 주봉의 윗꼬리가 얼마나 달릴 수 있느냐. 지금까지의 형태만 봤을 때는 아직은 하락 쪽에 무게를 두기는 좀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시간은 이번 주 하루, 다음 주 5일, 그 다음 주 4일에서 10거래일 남았나요? 10거래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0거래일 동안에 얼마나 누를 거냐. 못 누르면 위로 가는 거고, 뭐 어떤 분이 질문을 그렇게 하셨는데, 단기 고점이 얼마로 보이느냐? 지금은 사실 아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고점이 얼마냐가 아니라 아래로 가야 되는 거라고요. 아래로. 기본적으로 구조만 보면 아래로 가야 돼요. 근데 아래로 가기 싫으면 계속 고가를 높여야 돼요. 그 방법밖에 없어. 아래로 가기 싫으면 그냥 고가를 깨야 된다고요. 왜냐면 봉 자체가 고가에 갇혀버리면 아래쪽으로밖에 공간이 없어요. 고가를 못 넘으면 공간이 아래쪽으로만 생긴다고. 그러니까 고가를 넘는 거예요. 고가를 넘어서 봉을 자꾸 위쪽으로 올려놔야 아래쪽 공간을 안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틀 전에도 그렇게 미친 듯이 고가를 넘는 짓거리를 한 거죠. 뭐가 좋아서 올리는 게 아니에요. 고가를 못 넘으면 무너져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내일 하루 남았고, 주봉이 양봉이냐? 양봉이면 윗꼬리가 없느냐 있느냐? 그 다음에 음봉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음봉까지의 거리가 뭐 엄청나게 멀지는 않아요. 엄청나게 멀지 않다고요. 시가가 얼마냐면 시가가 428이에요. 3포만 내리면 돼요. 3포. 그러니까 큰 숫자가 아니라고. 근데 만약에 이제 주봉이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는 얘기는 저가를 깨고 싶은 의지도 있는 거죠. 지금 저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오늘 저가가 이번 주 저가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늘 저가가 깨지면 하방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저가가 425.99입니다. 425.99. 그 얘기는 뭐예요? 오늘 저가가 깨지면 이번 주 저가가 깨지는 거고, 425.99가 무너지면 아래쪽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신기한 게 있어요. 굉장히 신기한 게 있는데, 제가 뭘 봤냐면 선물을 봤거든요. 선물을 봤는데 선물은 3일봉 저가가 안 깨졌어. 여기는 안 깨졌어요. 이게 화나더라고요, 보니까. 현물만 깨지고 선물은 안 깬 거예요. 3일봉. 왜냐? 얘는 깨지면 작살나는 거예요. 왜냐면 얘는 여기서 한번 깨졌거든. 여기서 한번 깨졌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깨지면 아래로 가는 거예요. 아래로.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려가는 건데 여기가 여기 요 저가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월봉으로 보시면 여기가 어딘지 보이시죠? 저가라고. 그죠? 그러니까 현재 만들어진 봉의 저가를 깨면 3일봉 저가가 깨진다고. 3일봉 저가가 깨지면 어디까지 열려요? 음봉까지 되는 거예요. 월봉이 음봉으로 돌아설 수 있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3일봉 저가를 안 깨더라고요. 아까 계속 보는데 3일봉 저가는 안 깨요. 근데 현물만 깨. 현물은 깨졌잖아요. 현물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현물은 지난번에 안 깨고 올렸어. 선물은 지난번에 깨고 올렸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남은 거는 현재 주봉의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이것만 남은 거예요. 네? 현재 주봉의 저가를 깨느냐 마느냐 이것만 남았다고. 현재 주봉의 저가를 깨면 월봉이 음봉으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현재 주봉의 저가를 깨면 음봉으로 바뀔 거라고 봐요. 저는 거기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네. 다 보면 그렇게 보여. 근데 그렇게 가는데 필요한 돈도 아까 설명드렸죠. 1.5조 원, 외국인은 1.7조 원 정도의 금액이 필요합니다. 네. 자, 요게 이번 주의 저가고 이 저가가 오늘의 저가잖아요. 네? 425.99. 네. 요 수치가 무너지면 이제 408.59까지가 목표가 됩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얘가 깨지면 얘가 깨지는 거예요. 얘가 깨지면 얘가 깨지는 거니까 얘가 깨지면 이제 저가 투자 심리도가 이렇게 내려가고요. 내려가면 여기까지가 타깃이 되는 거죠. 그럼 뭐 이런 식으로 한번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안 깨지면 상방이죠. 그래서 내일 윗꼬리가 달리느냐 달리지 않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오늘 흐름은 진짜 네. 하방 입장에선 죽 서서 개 준 날이죠. 네? 죽 서서 개 준 날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진짜로 죽 서서 개 줬어. 아쉽죠?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아쉽습니다. 자, 뭐 아쉬운 건 아쉽다고 표현을 해야죠. 동기화는 할 것 같은데, 예? 선물지수랑 코스피 200 지수랑 동기화는 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동기화를 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겠죠. 제가 봐도 막 머리 아픈데, 뭐 모르는 사람들이 보시면 얼마나 더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자, 지금의 상황이랑 비슷한 걸 보여드릴게요. 참고해서 보세요. 자, 여기인데, 예. 지금 어디쯤이냐면 이쯤이에요. 이쯤. 자, 지금이 여기 보시면요. 예, 이게 100에서 90으로 뚝 떨어졌거든요. 100에서 90으로 뚝 떨어졌는데 보시면 봉이 이렇게 하나 더 올라간 상태예요. 하나 더 올라가 있는 상태. 예? 그러니까 양봉 하나 여기 음봉, 예? 음봉, 양봉으로 쳐올리고, 양봉으로 쳐올리고, 양봉으로 하고, 양봉으로. 근데 얘가 단봉이잖아요. 단봉은 무너뜨릴 수 있다고, 단봉. 예? 이렇게 이제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면, 이렇게, 저가를 깨는 봉이 나오게 되면, 잘 보이시죠? 양봉,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를 깬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를 깬다고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깬다는 거죠. 예. 여기가 100, 여기가 90. 90은 깨진다요. 응? 90은 깨진다. 위로 올라가다가 저가 깨지면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요런 개념입니다. 예. 근데 지금 이게 선물로 보시면 예, 똑같이 예, 선물로 보시면 똑같이 예, 여기 지금 90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갔기 때문에 얘가 음봉으로 죽거나 단봉으로 죽어버리면 저가를 깨기가 쉽다고요. 요 저가를 이제 깨면 여기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나오는데 여기까지 내려가면 월봉이 음봉으로 바뀌면서 이제 흐름이 상방에서 하방으로 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계속 돈으로 막는 거예요. 계속 돈으로 막아요. 예? 가려고 그러면 예. 현물 매수 못하게 뺏어가고 가려고 그러면 현물 매수 못하게 뺏어가고 그런 짓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하락하려면 고가를 안 넘으면 되죠. 다음 주에 증시가 하락하려면 고가를 안 넘으면 돼요. 그러면 뭐 고민할 필요 없어요. 고가를 안 넘으면 끝이야. 근데 계속 고가를 넘긴단 말이에요. 지금도 고가랑 거리가 그렇게 안 멀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만 딱 올리면 고가를 또 깬다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상승으로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 고가를 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437까지는 기본적으로 열어놔야 되는 거고, 예. 만약에 내일 내려가가지고, 뭐, 음봉으로 끝나거나 장대 음봉으로 만약에 일봉을 밀어버리면, 이제 주봉이 윗꼬리가 긴 봉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저가를 깰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상방으로 없고 하방으로 가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봉을 봤을 때 안 무너졌어요. 그리고 돈도 매수로 안 넘어왔어. 개인이 매수로 넘어와야 되는데 매도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설명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내놓으면 당연히 좋을 수가 없죠. 이걸 어떻게 좋게 설명하겠어요. 근데 저는 계속 동기화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다가 고점을 찍고 동기화할 거냐? 그게 머릿속에 안 그려져요. 안 그려집니다. 아직 그려지지 않아요.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안 그려진다고 하는 거죠. 뭐 보여야 보인다고 얘기하죠. 자, 외국인은 지금 2조 8천억이에요. 선물이 2조 8천억입니다. 2조 8천억. 이 돈이 적다면 적은 돈이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현물은 1조 8천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현물보다 선물이 더 많아. 예? 더 많다고요. 선물을 가지고 있는 게 현물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다고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포지션만 보면 상방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방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현물을 털 거냐 선물을 털 거냐 그거에 따라 방향이 갈리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계속 중립입니다. 중립이라고. 선물 매도도 그대로 들고 있고 현물 매수도 그대로 들고 있어요. 둘 다 배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옵션은 콜 매도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콜을 죽이지도 않아요. 그냥 횡보만 하지. 뭐 풀이가 엄청나게 빠졌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는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가면 상방이 유리해요. 예? 시간이 가면 상방이 유리하다고. 근데 상방이 유리하지만 지금 위치 자체는 상방은 아니에요. 상방이 아닌데 상방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계속 돈 뒤밀어 가면서 막 억지로 끌어올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거죠. 하락에 배팅한 분들 뭐 거의 그러기 상태예요.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 뭐 어떤 판단을 하겠습니까? 횡보를 하는데 횡보만 하고 있는데 무슨 판단을 하겠어요. 뭐 시세가 나야 정리를 하든 포기를 하든 그런데 계속 찍어 누르면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이제 10거래일 동안에
얼마나 움직이느냐 그 부분 잘 관찰하시고요. 내일 내일 주봉의 윗꼬리가 얼마나 달리는지 그 부분을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쉽죠. 오늘 특징주는 하이닉스예요. 하이닉스 많이 내렸습니다. 돌아가면서 패는 것 같아요. 돌아가면서. SK 하이닉스? 네, 이렇게 내렸잖아요. 근데 이거 월봉 보면 아마 이해되실걸요? 월봉이 공중에 떠 있어요. 네, 보세요. 딱 볼펜까지 내린 거잖아요. 과열 갔다가 볼펜까지 내려온 거예요. 과열, 볼펜. 네, 과열, 볼펜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뭔가 악재가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움직였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차트에 그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지금이 과했기 때문에 내려온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다른 종목으로 다 물타기를 해가지고 희석돼 버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제가 6월 30일에 올려놓은 거 중에 보여드릴까요?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표시해놨잖아요. 26만 4천원이라고. 26만 4천원. 아예 표시해놨잖아요. 오늘 26만 4천원 찍었나요? 4,500원까지 찍었어요. 그러니까 과열을 해소하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문제는 저런 종목에서는 나오는데 지수에서 안 나오는 게 너무 특이해요. 그러니까 계속 지수로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수 분석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껴요. 계속 돌려막으니까 뭐 정신도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 뭐 월봉이랑 2개월봉은 완전히 공중에 떠 있기 때문에 올라가려면 개인에게 계속 매도를 주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에게 현물 매도를 계속 줘야 되니까 개인 수급을 계속 보세요. 개인 수급을 계속 보셔야 되고 지금은 기관 수급보다 외국인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외국인 수급이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제일 많이 들고 있어 현물을. 6월 이후로 증시를 끌어올린 주체가 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지금 들고 있는 이 돈이 사라져야 돼요.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이 돈이 사라져야 하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지. 외국인이 지금처럼 돈을 꽉 쥐고 안 놓으면 어려운 거죠. 기존에 하이닉스를 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5천억이 이제 날라갔으니까 이제 줄이고 있는 거죠. 하이닉스는 이제 줄이고 있는 거고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를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 잘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소식을 못 전해드리게 돼서 아쉽습니다. 이런 시황을 매일매일 제공해야 되는 분석자의 입장도 고통스럽네요. 뭔가 좋은 소식, 즐거운 소식,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시장이 계속 버티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분석도 이런 식으로 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내일 주봉이 어떻게 끝나는지 단봉이냐 아니면 봉이 크기가 양봉이 더 커지느냐 아니면 줄어드느냐 아니면 음봉으로 전환하느냐 그 부분을 잘 보세요. 만약에 음봉까지 전환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월말에 408 이야기를 계속 할 거고요.
만약에 내일 양봉으로 끝나면 그 다음 주에도 이번 주 저가를 또 지키는 흐름을 이어간다 그러면 또 힘든 시간이 조금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